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. 첫 번째는 1화에서 형사사건이고 전부 자백을 하는 사건이었는데 우영우가 또 민법적인 쟁점을 끌어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. 사실 전부 자백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내가 맡게 됐다 라고 하면 민법적인 쟁점 별로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딱 떠올려 가지고 끌어낸다는 게 작가님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, 네, 또 두 번째는 4화에서 증여계약 관련해서 민법 제556조를 끌어내는 장면이었는데요. 그게 일명 망은 행위라고 합니다. 은혜를 잊은 행위라는 뜻인데요. 사실 저 때는 그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었고 또 실전에서도 사실 그렇게 쓰일 일이 없는 조문이라 가지고 저도 거의 기억 속에서 까먹고 있던 조문 중 하나였거든요.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그거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는 장면을 보고 또 마찬가지로 작가님이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, 또 그걸 떠올리지 못한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떠오르는 게 6화 때였죠. 탈북민 변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. 물론 그 드라마 내에서도 이제 자수를 놓쳤다라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실 양형 주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기는 합니다. 그 사건을 보면 변론 방향이 강도 상해는 아닌데 강도 미수는 맞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 강도 상해까지는 무죄더라도 이제 강도 미수는 유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.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무죄 주장과 더불어서 이 유죄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깎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즉 변론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. 근데 드라마 보면 오직 무죄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양형 주장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자수뿐만 아니라 사실 또 여러 가지 애를 키워야 된다는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형 주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었다 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저는 법정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법정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기피 사유라고 해가지고 기피 이제 피한다 라는 글자죠.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판사한테 기피 신청을 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최수연 같은 경우는 같은 층에 내 아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.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재판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고, 또 그 공익 사건이었죠. 공익 사건에서는 아예 이제 상대방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같은 시라서 수모벌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사실 그 정도까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제 기피 사유가 해당하지 않을까. 그 정도까지. 그런데 그거를 또 오히려 더 드러내서 얘기를 한다? 그랬다가는 난리 날 만한 일이죠. 사실 그거는 현재 실제 법정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건 내용으로 한다면 사실 저는 그 방구뽕 사건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.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법적으로는 어쩌면 납치죠. 납치인데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정작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고,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되게 괴리가 있는 사건이거든요. 근데 그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들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나, 직접 피해자는 애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또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우리야 그 모든 장면을 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애들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애들을 데려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또 애들을 세뇌를 했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그루밍 범죄라든지 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반드시 애들의 의견만 존중돼야 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방구뽕 사건 자체는 좀 특이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다. 그리고 방구뽕 사건 자체도 되게 좀 특이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. 수인 거부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. 사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요. 저도 들어보고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할 땐 수인 거절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. 물론 돈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수인 거절뿐만 아니라 도저히 나쁜 놈이다, 그리고 나한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,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 자료를 막 깊이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정말 특정 자료 한두 개만 보고 또 이 사람 말만 듣고 이제 그런 것보다 해도 수임을 했는데, 수임을 해서 상대방 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보고
또 이제 막 파다 보니까 이제 자료들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말이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. 내가 생각하고 상담했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다. 이럴 때는 사실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종종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좀 의뢰인 말을 무조건 100%다 뭐 신뢰한다 이러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께도 이제 항상 뭐 말씀드릴 때도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뭐가 있느냐는 걸 항상 좀 여쭤보는 편이고, 그래서 좀 그런 거리, 약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전문가로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. 오늘은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우영우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직 변호사로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곰배였습니다.